모든 사채를 매도할 수 있었을까? 매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 전 대주주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대오에일의 전 대주주가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현재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 거래 정지 당했죠. 비덴트가 이 대오에일을 인수한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자, 2차 전지로 엮어서 주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이 왜 빠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종목이 왜 빠지고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로 해서 절대로 매수 금지, 진짜 X됩니다. 1340원 이탈 시 반대 매매 시작된다.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지 말아라고 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오늘 보시면은 어제 하한가에서 개파락으로 또 빠지면서 주가가 밀렸죠. 분명하게 이거 어제 하한가 가고 오늘 개파락 시작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340원 제가 그어놨죠. 그죠? 1440원 그어놨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자리예요. 여기서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거 누구 물량일까요? 누구 물량일까요? 반대 매매 잡은 이 채권자의 물량이에요. 자,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몇 주? 몇 주입니까? 거래량 150만 주가 팡 터졌죠. 마이너스 8% 빠지면서. 그죠? 150만 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대량 보유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비자 알파라는 데인데요. 주식 담보 계약을 좀 받았어요. 주식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좀 받은 건데, 이쪽 보시면은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얼마 했죠? 얼마? 자, 총 얼마입니까? 540만 주. 540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담보 비율이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120%. 120%. 자, 계산해 봅시다. 30억을 대출 받았고요. 270만 주를 어떻게 해요? 담보로 줬다. 그럼 이거 평단 얼마입니까? 1111원입니다. 1111원. 1111원에 120%면 얼마예요? 1340원. 즉 1340원이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1340원이 깨지게 되면은 담보권이 실행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담보권이 실행되는 겁니다. 얼마짜리? 1111원짜리의 담보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1340원 깨질 때 이 구간에서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급락이 나왔다. 제 영상을 보셨다라면은 오늘 시초가에 절대적으로 매수를 안 하셨겠죠. 아마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 보시고 반드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로 내려꽂잖아요. 그러면은 핫다를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고 기업 공시를 보셔야죠. 보시고 왜 하한가가 나왔고 추가적인 하락의 리스크가 없는지 체크하셨어야 된다. 그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분명하게 주식 담보 계약 연장 변경이라는 좀 공시가 있는데, 이거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반대 매매 나오는 것까지 충분하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에 들어갔고 어제 하한가에 핫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은 좀 나왔는데 이 반등 구간이 어디요? 대주주 반대 매매 구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것이냐. 지금 제일 좋은 그림은요, 옆으로 횡보해 주는 거. 더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물량을 조금 모으는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왜? 이렇게 돼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V자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자 상승 가더라도 조금 횡보해주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 바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보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옛날에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요게 좀 개미 털기였죠. 개미 털기였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보시면은 6,000원이죠. 6,000원. 6,000원에서 어떻게 갔어요? 쭉쭉 빠졌습니다. 하한가까지 빠지고 이렇게 갔어. 미쳤죠? 6,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6,000원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선 따지면은 1,800원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1,800원에서 9,000원까지 5배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결국 개미를 털고 간 거죠. 근데 바로 위로는 안 솟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위로는 이렇게 바로 위로는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간다? 가더라도 옆으로 좀 기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는지 조금 체크해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당장 바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조금 대응해서 옆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움직이는지 반드시 뭐하자?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기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엔투텍처럼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섣부르게 매수한다기보다는 대응하자라는 의견이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물타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지금 자리에서 전저점 1070원 구간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 내려오지 않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이 나오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올지 아니면은 박스권으로 내려갈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쉽게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좀 기다리시고요. 자,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도 1,108원 정도 좀 빠지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혹시나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모여 대호라고 두 글자 대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추가 매수하거나 어떻게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라는 물량이 강력한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전환사채 여러분께 정확하게 여기서 계산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전환사채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전환사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보고서는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보여주는 게 반기보고서입니다.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6월 31일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었다. 자, 상장 가능한 게 몇 주 있었죠? 자, 76억 있었고요. 몇 주? 보시면은 560만 주. 그죠? 이 정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가 얼마나 나왔는지 7월 1일부터 보면 되겠죠. 7월 1일부터 자 7월 1일부터 7월 1일 6월 30일까지 나온 거니까 7월 1일부터 보면 될 거예요. 7월 1일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부터 8월 10일부터 나온 거 좀 보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갈게요. 자,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0만 주 나왔네요. 그죠? 100만 주. 그냥 이렇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자, 내려가서 다 체크할게요. 전부. 추가 상장. 자, 67만 주. 더하기 67. 더하기 67. 더하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자, 220만 주.
더하기 220 더하기 자 7만주 건너뛸게요. 자 만주 건너뛰겠습니다. 합쳐서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10만주 20 자 20이고 자 30 그대로 하고 30 자 150 170 그러면은 사채가 다 나왔다. 그죠? 모든 사채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얼마? 560만 주. 그러면은 이 위에 구간에서 사채가 전부 상장이 됐어요. 잘 보시면은 8월부터 사채가 상장됐죠. 8월부터. 그죠? 사채가 8월 11월부터 나왔습니다. 8월 11월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사채가 다 상장된 거예요. 과연 이 구간에서 모든 사채를 매도할 수 있었을까? 매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 전 대주주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데오에일의 전 대주주가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현재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 당했죠. 비덴트가 이 데오에일을 인수한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자, 2차 전지로 엮어서 주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 걸리면서 모든 작전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대주주를 빚의 알파로 넘기면서 전환사채를 팔고 나갈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단기적으로 비덴트가 안 좋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이 종목은 비덴트가 투자한 종목이다. 비덴트가 투자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쳐다보는 개인들이 많이 없었다. 아무리 여기서 흔들어 대봤자 매수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다가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매수 물량 안 나오니까 밑으로 찍어 판 거죠. 밑으로 찍어 판 겁니다. 찍어 판 거. 보통 전환사채 560만 주는 뭐로 잡히냐면요.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기타 법인으로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잡힙니다. 물론 금융투자 시비도 있지만 이런 데오웨어 같은 애들은 보통 기타 법인, 사모펀드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기타 법인으로 많이 잡히는데 거래원까지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최근에 기타 법인 몇 주 나왔죠? 690만 주 나왔죠. 690만 주. 이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 거만 좀 보겠습니다. 최근 거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자, 375만 주 더하기 155만 주 하면 얼마죠? 거의 대략 530만 주. 즉 뭐예요? 사채 물량이 전부 다 쏟아졌다. 그 전에 팔던 것까지 하면은 결국에 이게 사채 물량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밑으로 찍어 눌러서 판 겁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 1100원 1126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의 단가가 1340원이란 말이죠. 전환사채 단가가. 그러면은 얘네들은 오늘 주가가 밀렸을 때 대주주 반대 매매까지 그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손실을 봤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구간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래량을 터트려서 우리 증시에서 시선을 끈 겁니다. 시선을 끈 거예요. 시선을 어떻게 끌어요? 이 데오 AI라는 종목에 시선이 가게끔 시선을 끌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주주 반대 매매와 함께 반대의 물량을 출회했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이 밑에 구간에서 계좌의 분산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왜? 1340원이 평단가인데 이 밑에 구간에서 매도할 애들은 아니거든요. 평단이 여기에요. 평단이 여긴데 이 밑에 구간에서 매도할 놈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 곳에서 대주주 반대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 반대매 물량 플러스 세력들 1340원짜리에 계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다? 계좌 분산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대주주 반대매 물량 A라는 270만 주와 그리고 뭐예요? 여기 B라는 전환사채 계좌를 어떻게 한 거예요? C부터 Z까지 분산시켜서 어떻게 했다? 갖다 놨다. 결국 얘네 평단이 1340원짜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밑에 구간에서 계좌를 분산시켜 놓고
어디까지? 얘네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이 어디예요? 이 가격이죠. 이 가격 2,000원대 2,000원대 가격에 팔고 싶어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계좌를 분산시켜 놓고 어떻게 해요? 주가를 올렸다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렸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자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얘 결국 2,000원에 팔고 싶었던 물량을 못 팔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요? 2,000원에 팔고 싶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시선을 끌어서 밑에서 1,300원, 1,340원의 계산을 분산시켜 놓고 올려서 매도할 것이다. 자, 결국에 1,340원에 뭐가 된 거냐면요, 매집이 된 거예요. 매집. 여기서는 주가를 올려서 팔려고 한다면은 이 앞에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려서 팔면 어떻게 두드려 맞는다. 두드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근데 여기서 팔려면 거래량이 터져야지 개인 투자자가 붙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찍어 눌러서 여기서 계좌 분산 때려놓고 올리는 거죠. 주가 급등해서 올리면은 바닥권에서 주가 급등해서 올리기 때문에 얘네가 매도를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사람은 평단까지 안 와요. 평단까지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수월하게 매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작전의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대오AL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한번 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대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대오AL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IPO 관련돼서 이 히든 종목도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대오AL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투자 전략, 기존에 갖고 있던 분,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좀 완벽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단타 종목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 모비스가 5,300원일 때 아침에 단타 종목 9시 15분에 추천드려서 어떻게요? 1번 보내주신 분들 엄청난 수익률. 모비스 어떻게 됐죠? 엄청난 급등했습니다. 모비스 보시면은 주가 엄청 급등했죠. 제가 추천드린 날이 여기 꼴입니다. 거의 꼴이분 추천드려서 고강을 갖고 갔다고 하면은 60%의 수익을 거두셨을 거다. 물론 다 이 고점에서는 못 팔았겠죠. 그래도 적어도 2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 이 바닥권 추천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도 했더라도 20에서 30% 수익 좀 거두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타 필요하신 분들 꼭 1번 보내주셔서요. 뭐요? 대오라고 남겨주셔서 꼭 단타 종목 받아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 자료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전략, 그죠?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전략까지 확실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보내드려요. 꼭 반드시 체크해 보셔라라고 제가 별 3개 강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번 안 보내셔서 다른 종목 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항상 이 눌림목에 좀 매수하는 연습을 하셔서, 제가 요 종목 이런 종목 항상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드리니까 이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종목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눌렸을 때 추세가 살아있고 이런 종목을 드린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 IPO 관련주를 무조건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IPO 관련주 대오AL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대오라고 남겨주시고요. 이 대오 남겨주시면 제가 IPO 관련주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이 IPO 관련주가 여러분들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2022년도와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와 그리고 2023년도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유행하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아마 없을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등장을 했어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등장을 했고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서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테마를 시장에 등장시켰습니다. 무상증자 하면 주가 어떻게 된다? 주가 5배, 7배 간다. 이게 시장에서 통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노터스라는 종목, 그리고 뭐 실리콘2, 공구음원, 뭐 조광 ILI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3배, 4배씩 어떻게 됐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만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어요. 자, 근데 2023년도 뭐라 그랬죠? 2003년도 상반기 때는 뭐가 유행했어요? 이때는 또 물적 분할이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악랄하게 주주 등골을 빼먹는 이 대주주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했죠?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베푸는 이 인적 분할을 하는 이러한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가 부양을 어떻게 됐다? 성공시켰다.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냐면요. 뭐 STX라든지 동국홀딩스라든지 조선네와라든지 코오롱 모빌리티라든지 이수학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3배에서 5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 그죠?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IPO 관련주입니다. IPO 관련주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7월에 뭐가 있었죠? 7월에 뭐가 있었죠? 그리고 10월에 필옵틱스와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들이 자회사가 IPO를 함으로써 모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급등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회사가 IPO 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IPO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얘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장에 지금 미국 금리가 5.5%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수급이 약해질 것이고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IPO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빨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이 IPO라는 이러한 새로운 테마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뭐가 있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이 있어요. 상장이 있는데 얘가 시가총액 3조가 예상돼요. 3조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면은 IPO 하는 자회사가 있으면은 모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모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 모회사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뭐예요? 2차전지 뭐다? 대장주다. 대장주.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시장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요. 여기서 IPO 관련주들이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수급 탄력을 받죠. 수급 탄력을 받는다. 그럼 얘네가 3배, 4배 올라가면 또 뭐예요?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뭐예요? 또 여기서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해요. 진짜예요. 3배, 4배 가죠? 여기서 사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다. 제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 올라갈 때 사지 말고요. 우리 올라갈 때 팝시다. 3배, 4배 갈 때 팔자고요. 300%, 400% 올라가면 팔자고요. 지금 사자고요. 지금. 아시겠죠? 자, 들어오는 거래량 체크해보세요.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을 잡아먹어주는 더 큰 거래량. 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물량을 꽉 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의 유통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유통 물량은 항상 제한적인데 이 제한적인 물량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꽉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죠? 매집.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다는 건데 얘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상장합니다. 자회사가 상장하기 때문에 뭐예요? 미리 매집을 좀 해놨다. 왜? 삼성도 어느 정도 지분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IPO 관련해서 붐이 이르면은 3배, 4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300%, 400%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이다.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께 대우 웨이에 꼭 제가 설명하신 거 보면 알겠지만 설렁설렁 뇌피셜로 굴린 게 아니고 공시를 통해서 팩트로 말씀드린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IPO 관련주는 제가 정말 11월, 12월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요? 위에 번호로 꼭 010, 9201, 6329 이쪽으로 1번 남기셔서 아니다 대호 남기셔서 꼭 대호 AR 관련된 정보들 받아가시고요. IPO 관련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IPO 관련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정말 좋고요. 단기적으로 우상향 중입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 대호라고 두 글자 안 받으셔서 이 완벽한 대응 전략이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벽한 대응 전략 플러스 어떤 거요? IPO 관련주 이거 안 받아가시면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99%가 안 받아가고 1%만 받아가요. 이 1% 때문에 1% 받아가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